그래서 뭐 매직 키보드나 다른 키보드 선택 옵션이 많지만 이 모델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점,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리얼릿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의 키보드 마우스 조합으로 많이 사용하는 로지텍 K380과 로지텍 무소음 마우스 페블 M350 모델 사용 후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조합을 사용했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나 사용하면서 편했던 점 또는 불편했던 점을 그냥 편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이니까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 또는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키보드부터 살펴볼 건데요. 일단 페어링 과정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좌측에 있는 전원을 켜고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는데 여기에 총 3개의 장치를 페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1번에 등록을 해줄 거기 때문에 1번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더 빨라지면서 화면에도 K380 디바이스가 잡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눌러주면 바로 페어링이 됐고요. 마우스도 연결 방식은 동일해요. 저는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페어링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면 평소 타이핑을 하듯이 그냥 키보드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키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한영 전환은 이 캡스락을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 키보드의 특성이 아니라 애플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맥에서도 한영 전환을 caps락으로 하죠. 그래서 아이패드에서도 동일하게 캡스락으로 한영 전환을 하고요. 이거는 안드로이드나 윈도우를 사용할 때는 또 각자의 운영체제에 맞는 방식으로 이 한영 키를 누른다던가 적용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알아야 하는 개념이 윈도우에서의 컨트롤의 역할이 아이패드에서는 좌측 하단에 있는 Alt키, 정확히는 커맨드 키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 붙여넣기가 Ctrl-C, Ctrl-V였다면 여기서는 커맨드-C, 커맨드-V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또 오려두기를 할 때는 커맨드-X, 실행 취소는 커맨드-Z 이런 식으로 그냥 윈도우에서의 컨트롤이 다 커맨드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커맨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다른 앱을 검색한다거나 커맨드하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다른 앱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웹서핑 화면에서도 커맨드와 방향키 위아래를 누르면 맨 위, 맨 아래로 작동하니까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고요. 타건감은 제가 지금 막 타이핑을 한 것처럼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냥 무난한 편이에요. 근데 이 키캡들이 좀 동글동글해서 처음 타건을 할 때는 어색한 느낌이 초반에 좀 드는데 하루 이틀 적응하고 나면 그거는 괜찮고요. 타이핑하는 소리는 다른 키보드와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조용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무소음은 아니고 막 엄청나게 정숙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변에 방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스페이스 키가 다른 키에 비해 유독 소음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뒷면에 건전지를 넣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스펙상으로는 거의 2년 정도 간다고 하니까 실제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배터리 부담은 크게 없습니다.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들은 이 상단에 있는 F키들의 기능이 꼭 FN키랑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누르면 볼륨업, 볼륨다운, 음소거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순수 F키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FN키, 펑션키랑 같이 눌러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옵션을 디바이스에 따라 조금 다를 텐데 실제 F키가 필요한 순간에는 사용하기 살짝 애매하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 F키에 화면 밝기가 따로 없어요. 저는 볼륨 조절을 포함해서 화면 밝기도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화면 밝기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한데 이게 무게가 약 430g으로 휴대하기 썩 좋은 무게라고 하기는 약간 어중간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용한 이유는 가격이 워낙 넘사벽이라서 이 정도 가격대에 소음도 크지 않으면서 멀티페어링이 3대까지 지원되는 키보드를 찾기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게다가 로지텍이잖아요. 그 브랜드의 신뢰도도 있고 이게 실제로 출시된 지는 좀 지난 모델인데 로지텍에서는 소비자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른 컬러까지 넣어서 재출시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매직 키보드나 다른 키보드 선택 옵션이 많지만 이 모델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점,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가방이나 파우치에 보관을 할 때는 꼭 전원을 끄고 보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좀 사용 후기를 보니까 파우치나 가방에 넣었을 때 이게 커버가 따로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 뭐 다른 도구들과 이렇게 겹치면서 키가 눌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이 잠금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한 상황이라면 계속 비밀번호와 다른 키가 눌리다 보니까 아이패드가 비활성화되는 현상을 겪은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관을 할 때는 이 전원을 끄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키보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로지텍 M350 무소음 마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디자인은 굉장히 슬림하면서 작고 가볍습니다. 중앙에 로지텍 로고가 있으면서 그냥 좌클릭, 우클릭, 휠, 이게 전부예요. 이것도 아이패드랑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이 가능한데 이 상단을 열어보면 건전지랑 이 USB 수신기가 따로 들어있어서 일반 컴퓨터에도 사용 가능한 모델이니까 하나는 USB 수신기로 하나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고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블루투스 방식, USB 방식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거는 선택하자마자 좀 설정해둬야 하는 옵션,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설정에 일반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트랙패드 및 마우스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주면 여기에 자연스러운 스크롤이라고 나타납니다. 이게 처음 연결하면 옵션이 이렇게 켜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휠 방향이 본인이 생각한 거랑 반대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이거 역시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맥의 트랙패드, 이 터치패드 자체가 반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꺼주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뭐 기본 사용법은 그냥 마우스 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요 아래로 내리면 앱 목록이 나타나면서 한 번 더 내리면 바탕화면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눌러보면 제어센터 이렇게 나타나고요. 좌측 상단을 누르면 역시 이렇게 알림센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대부분 사용하고 계실 것 같고, 여기서도 조금 팁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자면 뭐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이 설정에 손쉬운 사용을 들어가셔서 여기에 터치, 그리고 상단에 있는 어시스티브 터치를 들어가 보면 이쪽 아래에 포인터 기기란에 기기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그럼 연결된 기기가 나오는데요. 현재 로지텍 페블이라고 화면이 보이죠. 이거를 눌러주면 추가 버튼 사용자화라고 해서 이 마우스가 갖고 있는 각각의 키에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M350 같은 경우는 좌클릭, 우클릭 외에도 이 휠을 누르는 클릭이 있거든요. 저는 이 휠을 클릭했을 때 앱 전환기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마우스보다는 이거는 로지텍의 애니웨어 제품인데요. 이거는 좌클릭, 우클릭, 휠클릭 외에도 앞으로 가기와 뒤로 가기 버튼이 따로 있어서 이런 마우스를 연결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앱 전환기를 세팅을 했지만 이건 본인이 편한 방식대로 여러 옵션이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또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따로 언급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앞서서 이 로지텍 애니웨어 마우스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처럼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이 있는데 블루투스 연동이 되고 가격은 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마우스들이 2개 정도 보여서 그런 거를 구매해도 엄청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실제로 구매해보고 아이패드랑 사용성이 어땠는지 한번 만들어 볼 계획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이 M350이라는 마우스 자체가 사용하기에 되게 편하지는 않아요. 딱 봐도 납작한 디자인이라서 그립감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장시간 사용을 하면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직 휴대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본인의 마우스 사용량이 많을 것 같다, 또는 그립감이 중요하다, 평소 손목에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약간 권장하기는 애매한 그런 모델인 것 같네요. 다만 무소음 마우스인 만큼 정말 클릭음 같은 게 조용해서 공공장소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점, 이런 거는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패드 키보드 마우스로 사용해본 로지텍 K380 페블 M350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아이패드에서 정식적으로 마우스를 지원하는 만큼 이 키보드 마우스까지 갖춰서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한 것들이 되게 막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이
분들이 있다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